다시요. 예. 지금 해주시래 그냥.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예요. 자, 허가권자는 시군구예요. 시군구. 좀 헷갈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릴게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는 구와 군이 있죠. 특별시 밑에는 군이 없어도 광역시 밑에는 군이 있어요. 그 다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죠.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없으니까 항상 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 앞에 특특시군구인데 특특을 생략한 겁니다. 그 다음 도 밑에 시와 군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세 그룹을 시군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지자체장이 좀 헷갈려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허가권자는 시군구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요,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때는 특광이 허가를 냅니다. 특광 밑에 구와 군이 내는 게 아니고요, 특광이 직접 허가를 해요. 그리고 도에서 마찬가지로 대형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때는 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고요, 결국은 시군이 허가를 해주는 거죠. 이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예전에는 특광도 사전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절차가 구와 군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특광에게 또 사전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받아서 다시 구군이 허가를 해주는 모습이니까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개선했는데 이 도지사, 도 쪽은요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건축 허가라는 게 우린 기속행위라고 알고 있죠. 기속행위라고 책에도 나와요. 그러면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군이 허가를 해주나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나 결과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전 승인을 받거나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특광이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는 100% 기속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좀 재량행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속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무에서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형 건축물은 어떤 걸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대형 건축물은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얘기해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굉장히 큰 건물이죠. 이런 거를 대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연면적을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더니 21층이 넘거나 아니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넘었다. 그러면 이것도 대형 건축물에 포함이 돼서 특광에게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이제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 예외에서 나오죠. 자, 대형 건축물이 여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거. 공장이나 창고가 그래요. 공장이나 창고가 21층을 넘지는 않겠죠. 아마 이 연면적을 고려해서 넣은 조항일 거예요. 그리고 심의를 받은 경우, 심의를 받았다 그러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심의는요, 건축 심의는 허가 신청 전에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허가 신청하고 난 뒤에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사전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21층이 초고층
초고층이면 우리가 몇 층으로 배웠죠? 초 50층이죠. 50층 또는 몇 층이죠? 5, 4, 20 200m 200m 이상이면 우린 초고층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는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광에게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도지사 사전 승인이 있어요. 도지사 사전 승인은 이렇게 허가받는 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요거는 허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전 결정 신청 받았죠? 사전 결정 신청 제도 있었죠? 미리 한번 알아보는 거였어요. 이거는 허가권자 시군구한테 하는 거지, 이게 뭐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특강에 사전 결정 신청을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예외 없이 그냥 시군구한테 받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지사 사전 승인이 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경우, 사전 승인. 자, 자연 환경이나 또는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 있어요. 여기는 자연 환경이나 수질을 좀 보호해야겠다 해서 특별하게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곳에서 뭘 짓냐? 근린생활시설. 이 중에 일반 음식점 있죠? 술 팔고 밥 팔고 하는데 일반 음식점. 그 다음 공동주택. 그 다음 업무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3층 이상이거나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얘기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주거 환경이나 그 다음 교육 환경, 이걸 위해서 또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여기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사전 승인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 주거 환경과 교육을 위해서 위락과 숙박시설을 못하게, 이제 사전 승인 못하는 게 아니죠. 사전 승인을 받게끔 하는 건데 이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허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허가 거부. 자, 마찬가지로 주거와 교육 환경을 위해서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 그 다음 재해위험, 개선지구. 여기에서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은 비가 오면은 막 이렇게 물 차는데요. 그런데 지하에 막 물 차가지고 생활 가구 다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송강호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런 지구에서 지하에다가 거주 시설을, 주거 시설을 짓거나, 지하에다가 주거 시설을 짓거나 또는 거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거부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돼요. 또 이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여기서는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이 뭐죠? 도지사 사전 승인과 허가 거부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죠? 여기는 도지사 승인,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에요.
도지사가 지정한 곳이고, 여기는 도지사가 굳이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주거와 교육을 위해서 위락과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 건축하는 것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허가 제한이에요. 허가 제한. 저는 협소하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허가 제한사항. 허가 제한은 누가 하냐?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국장.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예요. 또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주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의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특광도는요, 지역계획이나 우리 배웠죠?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 제한은 허가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았어도요, 착공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은 2년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요? 절차는 이것도 그냥 막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는데 여기 이제 특광도나 국장이 하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모르니까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하겠죠.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이제 알려줘야죠. 공지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이게 허가 제한의 절차예요. 자, 그 다음,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 허가의 취소. 건축 허가의 취소예요. 취소 사유. 자, 취소 사유가 있고요. 또 실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취소 사유는, 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해요.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 받았으면. 착수를 안 하는 경우. 그 다음 허가권자가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경매 또는 공매, 이걸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사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경매와 공매. 자, 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았어요. 이 토지주가 허가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고 경매와 또는 세금이 밀렸다면 공매로 나오겠죠. 경매 공매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이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가 됐겠죠. 낙찰자가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허가권자는 이 만약에 기존 소유자를 A라고 한다면 기존 소유자가 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요.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받으러 가면 이미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취소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도 하고, 또는 기존 소유자한테 이 허가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문이 생긴 거죠. 그렇고 실효되는 경우예요. 실효되는 경우. 요거는 지자체장이 좀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취소를, 이런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 의무사.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뭐 판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착수를 안 해요. 여기는 2년이었죠. 허가는, 요거는 1년이에요. 그게 다르고, 그 다음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았어요. 우리 사전 결정 신청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죠? 공사를 착수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죠. 그럼 언제까지? 2년까지. 허가를 2년 안에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사전 결정 신청한 게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다음 건축 심의를 받았어요. 건축 심의를 받고 순서상 심의를 받고 나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2년이 지나도록 허가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실효됩니다. 실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허가를 받으려면요, 뭐 아무나 받을 수 없죠. 토지의 소유권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원칙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를 받죠. 땅 도는 사람이 건축 허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권한을 가졌습니다. 권한. 권한은 그러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토지 사용 승낙서 같은 거예요.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낙서예요. 뭐 계약은 했겠죠. 따로 뭐 먼저까지 임대를 하겠다, 지상권 설정을 했거나 했을 거예요. 여튼 그런 걸 다 총칭해서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땅은 빌리고 건물은 내가 내 돈 들여서 짓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100%의 권한이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100%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100% 권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예외가 있어요. 또는 다른 상황이에요. 분양하는 경우. 자, 분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자기가 지은 건물의 일부분을 파는 거죠. 예, 파는 건데 100%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권한만 가지고 건물만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양은 100%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가 갖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증축을 한다거나 재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80% 권한을 80%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요. 나머지 그러면 20%는 어떻게 하냐? 매도 청구를 해야죠. 팔아라. 안 할 거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이 상가들 보면 구분 상가들이 있어요. 이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에는 식당도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 호마다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각 호마다 분양을 한 거죠. 수익형 상가로 부동산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거를 줄여서 집관법이라고 불러요. 흔히들. 저도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 집관법에서 따라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통해서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인데 이 나라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거를 양해받기로 했어요. 자, 양수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려는 사람이 분명하죠.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꼭 100% 권한이나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이거 주택법에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주택법에 따라 이제 고치거나 짓거나 하는 그런 경우, 재건축하거나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외가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건축 신고예요. 건축 신고는 이게 문제가 나오면 외우질 않으면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게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넘어야 될 허들 중에 하나예요. 자, 건축 신고로서 가능한 경우. 자, 바닥 면적이요.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85제곱미터 이하에 증축이나 재축이나 개축을 하는 경우, 증축이나 재축이나 개축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건축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3층 이상이에요. 3층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증개제 하려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전체 연면적 10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돼요. 3층 이상 건물인데 이 전체 연면적 10분의 1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0분의 1 이내여야 된다. 그 다음 비도시 지역에서요. 비도시 지역이면은 관농자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미만. 그 다음 3층 미만의 건축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또 신고를 해도 돼요. 그리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또 역시 3층 미만. 우리 대수선 배웠죠? 대수선이라면 신고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선이에요. 수선인데 우리 대수선 배웠죠? 거기에서 보면은 내력벽에 대한 수선 있었죠. 그 다음 기둥, 보, 그 다음 지붕틀, 그 다음 방화지구와 강제지구, 그리고 계단.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죠? 경계벽하고 마감이에요. 마감이라고 하면 건물의 외벽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제외하고 얘네들 수선을 한다 그러면 건축 신고예요. 기억나시죠? 증설이나 해체, 그 다음에 수선 또는 변경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 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선 고친다는 거죠. 그 다음 소규모 건축을 얘기해요. 소규모 건축. 이 소규모 건축은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이에요. 그 다음 3m 이하의 증축이죠. 그 다음 표준 건축 설계도를 지은 거예요. 표준 건축 설계도. 이 표준 건축 설계도는 뭐냐면 농어촌 공사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에 지을 집이 있죠. 이 집의 설계도를 공개를 합니다. 이게 한 32개 정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짓고 싶으면 이 설계도를 다운받아서 이거를 시공사에다 줘가지고 건물을 짓게 할 수 있죠. 이거 왜 공개하게 되냐면
그럼 설계도가 무료죠. 설계도도 무료고, 이게 공개됨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자재들을 자재 업체에서 미리 재단해 놓습니다. 대량으로. 그러니까 재료비가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농어촌에 혜택을 주려고 이 설계 도면을 한 32가지 정도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표준 건축 설계도예요. 이미 검증된 설계도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도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공업지역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 다음 산업단지, 이건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 2층 이하의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자, 농업과 수산업을 영위하는 읍과 면에서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그리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야. 뭐 이런 것들은 건축 신고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거를 주로 앞글자 따서 저는 외웠어요. 그래서 본인이 암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면은 별도로 개발하셔도 되는데, 이거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바비, 연, 수, 소. 그 다음 백이죠. 백삼표, 공지산. 여기는요 500제곱미터 이하죠. 오이 공장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농수읍면에 이창 사축작 이렇게 외워요. 이거 발음하기가 어렵긴 한데 이게 가장 낫더라고요. 그래도 이창 사축작. 예, 칠판이 밑에 있어서 제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암기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바비, 연, 수소, 백삼표, 공지산, 오이공장. 공지산에 있는 오이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농수읍면에 이창 사축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설계사, 건축 설계사 있죠?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 그 다음 마지막 줄, 그 다음 표준. 요거는 건축사 설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얘기는 나머지는 건축사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우리 용도 지역 외우듯이 한번 누구나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10월 말이잖아요. 그럼 10월 말까지 외우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용도 변경 들어갈 건데요. 용도 변경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